정치적 냉소, 허위의식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하지만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국회도 보고 개 지랄 떨지 마라. 속 시원하죠.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다. 두 명만 보여도 조기 축구에 축구 좋아서 나가는 거지만 조기 축구에 나가시는 분들, 중국집 식당 하시는 분들 영업하고 싶어하죠. 조기 축구에 어떤 곳에는 회장되려고 또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지배하고 지배당하죠.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패시브, 포지티브, 메조이스트, 세디스트.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회를 넓혀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포츠부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일찌감치 기자생활 2년 만에 평화와 화합, IOC 개뻥, 스포츠와 정치 별개 개뻥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많은 분들께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묻고 싶습니다. 2024년 강원 유스올림픽 우리 유치했죠. 어떻게 유치됐습니까? 미래유치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를 올려가지고 오케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IOC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이 총회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지 선정하는 방법을 바꿨죠. 왜? 뇌물, 스캔들, 그룹지어서 IOC 내부 정치가 너무 폐해가 많기 때문에 바꿔버린 겁니다. IOC 단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IOC다. 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이냐. 유승민 IOC 위원장이니까 모두 좋아했죠. 당연히 좋아해야죠. 바라는 게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 일해라. 국익을 위해서 일해라가 뭡니까? IOC 내부에 들어가서 IOC 내부 정치를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와 정치가 과연 별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 하면, 이 말의 속뜻은 부당한 정치의 개입을 막자는 얘기죠. 정치와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라는 이 허구적인 프레임에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IOC가 정치가 결코 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일 수가 없다. 그래서 스포츠 정치하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스포츠와 외교, 국가 전략을 했을 때 스포츠 활용, 스포츠의 이데올로기성, 이거 우리가 부인하면 이 체육계 파일을 우리가 더 스스로 작게 만드는 겁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포츠가 정치와 별개라고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와중에 누가 이런 허구적인 프레임을 짰느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해먹을 테니 너희들은 스포츠에 관심 갖지 마라. 마치 제가 스포츠를 주제로 내걸고 권력을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고 이게 공정한 거냐 떠드는 게 굉장히 불순한 체육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가장 정치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음모론적인 정치의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우빈화, 탈정치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체육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봤을 때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 민주화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가장 정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후진적이고 아직까지도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체육계라는 얘기죠. 이것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권력의 행사와 위임. 스포츠와 정치가 별개라는 프레임에서 또 이 문제가 또 드러나요.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다.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권력을 독점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이들에게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체육회 연간 예산 4천억 원 들어가고
비록 간접 선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뽑습니다. 그 대한체육회는 비영리 공공법인이고 대한체육회에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의 대표인 국민이 뽑았고 체육을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라. 체육인의 의사를 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스포츠와 정치의 별개라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이 선거 과정 자체가 권력을 이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끝까지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2년 YTN 시청자가 뽑은 5대 얼짱 기자 중에 한 명. 아무도 믿지 않는데 믿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5대 얼짱 기자 중에 한 명이다. 두 번째,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갔다. 문모 의원 표절 얘기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자료 먹고 다 확인해 보니까 표절 아니고 대필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얘기했죠. 문모 의원 대필이다. 3, 4일 후에 문모 의원 정리됐습니다. 그때 네이버 실시간 1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대한체육회장 사퇴하라. 해방 이후에 체육계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최초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허정원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셨었지만 이 얘기 제가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권력의 위임과 행사에서 위임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못합니까? 뭐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정합니까? 이 언론에 이미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실명으로 얘기할까 다 아시죠? 임다현 선수 2015년 유니버셜 대회 대표 선발전 할 때 결선에서 1등했습니다. 1등한 선수 대표로 선발되지 못했죠. 결선에서 8등한 선수가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 이거 법정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권미숙 감독, 유병철 기자님 맞죠? 권미숙 감독도 이미 오래전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 대표 선발전에서 이분은 이미 8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땄던 분인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 대표 선발전에서 1등에는 이제 탈락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왜 탈락했느냐? 24살 나이 피클의 청춘 때 이 일로 인해서 탁구 생활 접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멍들었겠어요. 지금 얘기할 수 있냐? 왜 그랬는지. 나 알고 있다. 내가 왜 1등하고도 잘렸는지. 그런데 그때 그 일에 관계됐던 분이 아직까지 체육계 현직으로 계신다. 그분 은퇴하고 난 뒤에 얘기해야겠다.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공정합니까? 이런 사례들 밤새워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호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안민석 의원 계시죠? 그분 오산시 지역구에서 병신병원 세운다고 하니까 그거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편승해서 뭐 3대가 망하겠다느니 망하게 해주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머리 깎고 삭발하고 국회 앞에 쫓아나갔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들의 속뜻은 뭐냐? 감히 우리 내 새끼 건드려. 내 새끼 건드리라는 얘기는 이제 체육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내 새끼가 진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얻어 터졌을 때 옷 벗고 나가가지고 데리는 건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 이익 위해서 집단 만들고 그룹핑하고 자신들의 그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단체가 다 외치는데 체육계는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스포츠 미팅 국면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서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이거 지금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체 위에서 논의하고 난 뒤에 법제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었고 나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
이 얘기는 또 그냥 농담으로 했다가 오해받을까봐 스포츠문화연구소 나섰습니다. 이 얘기 빨리 빼겠습니다. 역도수장 김병찬 다 아시죠? 이 김병찬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4관왕,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동메달. 교통사고 때문에 어렵게 살다가 혼자 고독사했습니다. 고독사 잘 아시죠?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아무도 지켜보지도 않는다. 사고 나서 기자들 쫓아가서 다 들춰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다 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김정영 회장 때 일인데요. 대한체육회가 바자회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체육회에서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이 바자회 여는 거 보고서 인문학적으로 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개지랄 떨고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자회 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대한체육회 연간 몇천억 원을 쓰는 단체이고 체육인들의 총 본산입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해야 할 일은 바자회는 우리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이런 데서 하면 돼요. 체육회 갈 일은 뭡니까? 법과 제도로 체육인들의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당장 TF팀 만들어가지고 체육인이 왜 어려운가? 체육인 복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법안 만들어서 여의도 뛰면서 로비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대한체육회가 할 일 아닙니까? 겨우 바자회하고서 할 일 다 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누군가가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해요. 왜? 권력 위임했으면 그 권력이 정당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사가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스포츠는 별개다. 이 프레임에 다 내몰려 있던 거죠. 왜 그럴까?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사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만들어졌고 인권경영위원회, 말도 참 좋죠. 인권경영위원회, 감사실 다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만들어졌는데 반복되고 있죠. 클린스포츠센터에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까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이 사건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다. 이거 만드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도와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은퇴선수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체육인 복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는 애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대한체육회가 이 정도 흉내라도 내고 은퇴선수 교육에서 애쓰고 있는 거, 그거 최근 10여 년 동안 저 같은 사람들이 외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물려준다죠. 외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사건 터졌을 때 대한체육회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만들어졌을까요? 절대로 안 만들어지죠. 근데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만들어졌는데도 왜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이죠. 머릿속에 민주주의가 뭔지, 인권이 뭔지, 공정성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권력의 사유화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이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체육계를 흔들지 말라고 합니다. 저보고. 심지어 밤 12시 넘어서 전화도 와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나면은 저도 오는데 체육계 흔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얘기가 답답해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코레일 그 파업 해가지고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코레일 파업 나서자마자 코레일 사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합니다. 머리 숙이죠. 이런 장면 흔하게 봅니다. 사건 터지면은 대한체육회가 회장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과가 어떤 의미냐 하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머리 숙이고 사과하면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헤게모니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다른 놈들 떠들지 마라. 이것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함의예요. 그 스포츠 기초 한 번 더 터졌을 때 대한체육회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대한체육회가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고 나가는 거죠. 또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건들고 시민사회단체가 자꾸 떠들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흔들지 마라. 답답하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원리.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면 개방적이 되겠죠. 많은 얘기 바깥에서 들고 합리적으로 전문성 가지고 나가게 되고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중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꽃이 선거인데 이 선거마저 이럴 때에 지역체육회 회장 선거가 너무 혼탁했다. 12월에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가 역대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 한마디면 존경받고 빛나는 회장이 되실 텐데 오히려 거꾸로 24조 판학을 바꿔서 사퇴를 직무정지로 바꾸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잘하시면 될 텐데 잘못해서 이렇게 걸리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얼마나 음험한 정치적 계산과 삐뚤어진 프레임 속에서 맞는지 우리 모두 다 알자. 그래서 권력의 위임 후에 감시 첫 번째 민주주의 선거는 꼭 대한체육회장 선거 똑바로 치르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의가 맞으면 박수 한번 세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까 말하셨던 공정한가에서 선발대회 1등을 해왔는데 선발이 안 됐다. 안 된 이유를 그러니까 저는 제 바람인데 공정할 거면 그 사람한테 선발이 안 됐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공정 기준, 선발 기준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도 이런 상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등을 했는데 4등 친구가 선발이 되었고 저는 어떤 통보도 안 받다가 이제 그 친구가 됐다는 기사만 보고 뭐지 하고 그 선발 대회를 주최했던 분한테 연락을 드리니 탈락이다. 이 단 한마디밖에 못 들었어요. 선발 기준도 못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선발전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이 운동에 대해서 1등인가 그래야 대표 선수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선수인데 이런 1등을 했는데도 못하는 선발을 못하는 이런 공정함이 없는 제 생각은 공정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선발 기준도 안 알려주면서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홍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을 참석을 했는데요. 많은 좋은 얘기 들었고요. 저도 또한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 규정 개정에 관해서 인터넷 기사로 접하고 나서 저 주위에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들을 밖으로 내놓았을 때 혹시 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우리 스포츠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대한체육회 권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우리 스포츠인들이 자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의견들 소신껏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한 이런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상위 스포츠 조직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밑으로 또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또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또 우리 스포츠인들이 행복하고 스포츠를 위해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체육계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한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뭐 별반 호응이 없어가지고 좀 활동이 미진한 상태인데, 사실은 만들어진 계기가 결국은 현 이근 회장의 이러한 독선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는데 대한체육회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부 시민단체나 외부 체육단체 또 관계된 인사들이 질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 이제 사람과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체육계, 특히 대한체육회에 보면 지난 선거 과정,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보다시피 철저하게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고, 그 선거 제도도 엉망이고, 거기서 뽑힌 사람도 엉망이고, 애초에 후보 자체 검증 절차도 엉망이었고, 이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후보, 어찌 보면 검증되지 못한 후보가 나와서 다시 4년 뒤에 오늘의 이 포럼을 이끈 이 주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가 다시 노출되니까 또 이런 포럼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체육계 내부에서 굉장히 좀 질타를 갈 문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반드시 고쳐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제가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잘못된 선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근데 당시 원고 측 인사들을, 그러니까 원고를 제기했던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다 회유를 해가지고 소를 취하게끔 했어요. 그게 대한체육회가 저질렀던 일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 여기 기자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원고로 한 5분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그 5분을 다 소취시켰어요. 그 5분이 누구냐면 다 체육계 관계된 인사들입니다. 체육 선수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근데 다 이런 압력을 가해가지고 회유 협박 이런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송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사안 증인이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육계에 좀 암울한 현실이에요. 이런 점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포럼을 잘 해서 계획적 조치가 당겼습니다. 합니다. 네, 오늘 대표로 최동호 소장님께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한 분씩 한 2분 정도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된 이 배경 취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모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 체육회장 선거가 너무 혼탁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하게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오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치르겠다, 이겁니다. 대한체육회장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규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체육인님에 앞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부탁드리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체육, 대한체육회의 민주주의를 감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체육회의 공정성 감시해 주십시오. 체육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단체가 되도록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체육시민연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선거의 규칙을 변경하고 그로 인해서 현 대한체육회장의 재임을 획책하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체육계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정선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체육시민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 포럼 실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서진규입니다. 오늘 행사하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정관 개정과 관련된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스포츠 포럼이 작년 8월에 이제 시작해서 지난 2월 5일자로 세 번째 포럼을 원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주제는 한국 스포츠의 위기와 그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엇박자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좀 균형 잡힌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2월에서도 좀 미래 비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갑자기 이런 또 사안이 생겨가지고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에 있어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관여를 좀 했고요.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면 통합체육회 이제 새로운 회장이 우리 대한체육회가 지금 작년으로 이제 100년이 지났고 앞으로 100년을 열어가야 되는데 세계 10위의 이제 엘리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시스템상으로서도 누가 봐도 거기에 저항하는 선진형 구조를 갖다가 이제 만들 텀이 됐다라고 생각했고 지난 2016년에 출범한 통합체육회 즉 대한체육회가 바로 그런 모멘텀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변화의 흐름이 안 보였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통합은 됐지만 실제로 기대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하나는 부패. 근데 스포츠에서도 스포츠 부패가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부패를 잡고자 이제 그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크고 또 하나가 거버넌스죠. 좋은 거버넌스. 그래서 거버넌스의 첫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체육회에도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번에 이 사건이 방점을 찍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포럼 실천의 운영위원 강성구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히 많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실천 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허정원 중앙대학 교수님과 최동호 소장님께서 금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관한 꼼수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관한 것들은 이미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체육인 더 많게는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액션 플랜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한체육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우리 체육인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 또는 국민들께서 어떠한 문제점을 더 강력하게 지적하고 아까
아까 허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견제하시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또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런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눈을 바짝 뜨고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체육이 오염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지 않도록 각자 조금 우리 이제 포럼 실천에서는 더 강력한 대한체육회의 만행에 관해서 더 많은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으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홍정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에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 또는 스포츠인, 선수, 또 동호인 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정한 환경에서 기쁘고 즐겁고 할 만한 가치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이번 이 포럼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한국 체육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체육회가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체육 시민연들 대표에서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매우 중요한 한국 체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감시와 공정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인단을 시민사회와 함께 발족해서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곧이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발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드릴까요? 지금 시민연대 그렇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훈 시민연대 교수님, 중앙대학 허정훈 교수님 말씀에 말에 동의하는 그런 건데요. 아마 지금은 이쁘죠. 아직까지는 이사회에서 상정하고 아직 총회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 이 선거법이 대의원 총회나 대한체육회 총회에 의결되고 또 상정되고 또 이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스포츠 포럼에서는 더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시민 범 체육인의 연대를 모색한다든지 또 국회에 청원을 넣는다든지 또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처분을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큰 눈을 뜨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지요. 조희연 선생님,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조희연 선생님께서는 우리 체육인들의 의견이죠. 성명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전수영 국가대표 조희연입니다.
네, 후배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명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우리는 체육인임에 앞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획책하는 대한체육회의 불순한 시도를 경계하고자 한다. 한국 체육은 이제야 인권과 공정을 고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권과 공정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뿐만 아니라 체육을 더 체육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다. 인권과 공정은 민주적인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탄생은 시민의 의사결정에 기초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주요한 의사결정 방식 중에 하나가 선거임은 대한체육회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법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공정함이 생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현직 회장을 위해 선거 규정을 바꾸지 마라. 이는 인권과 공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대한체육회를 사적 권력으로 점유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체육회에 경고한다. 대한체육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2020년 12월 예정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 불순한 시도는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되었지만 대한체육회는 24조 8항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설 경우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2020년 예산 3,939억 원을 집행하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인가 아닌가? 대한체육회장직은 공직인가 아닌가? 현직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가 만회해야 하는가? SBS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규정에 따라 사퇴하면 전국 체육대회장을 맡을 수 없고 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에서도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가당치 않은 이유를 밝히는 그 배경이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0년 역사의 대한체육회는 회장 부재 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할 능력이 없는 단체인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에서 사퇴하면 국제 무대에 전혀 나서지 못할 인물인가? 우리는 최근 10여 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 대한체육회가 권력의 사유화에 찌든 폐쇄적 권위주의 집단인 것을 목도했다. 스포츠 미투, 측근 챙기기 정실 인사, 부정과 무능으로 인한 행정 마비가 반복되는 부패 속에서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개혁에 이끌려왔다.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는 90일 전 사퇴가 상식이고 당위고 윤리이다. 이토록 시대와 사회에 뒤떨어진 대한체육회의 상식과 윤리는 도대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국민께 호소한다. 대한체육회가 바로 서야 한국 체육이 바로 선다. 마치 백주 대낮에 테러처럼 대한체육회는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거 규정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공정성, 투명성,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아래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관 24조 8항 90일 전 사퇴의 90일 전 직무 정지 변경 시도를 중지하라. 하나,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해 대한체육회 선거 운영회에 추천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예. 서울신문 최영범 기자입니다. 아까 지난해 12월이랑 올해 1월까지 치러진 지방 통합체육회 위원장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졌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혼탁하다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서요.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12월 말에서 1월 15일까지 치러진 지역체육회장 선거는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라고 불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체육지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내가 시장의 복심이다. 내가 도지사의 복심이다. 정치를 끌어들이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양산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등등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고, 지금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던 선거가 오히려 정치에 의지하는 선거로 됐다는 점, 그리고 이 당선 무효 확정의 근거가 정치를 끌어들였다가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지 행위 위반, 선거 규정 위반 등등이었다는 것은 금품 및 뇌물 수수 등등에 관한 이런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혼탁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헤럴드 경제 유병철 기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2016년도에 지금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을 만든 선거가 있었고요. 1번을 보면 우리의 요구사항에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3번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규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구사항이요. 근데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요구사항 1번과 3번이 자체적으로 조금 충돌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의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최동호 소장님은 선거관리위원도 한번 해보셨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 형식을 좀 띄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지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걸 5배수 정도로 해서 랜덤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뽑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5배수를 올릴 때부터 벌써 특정 후보에 유리한 사람들로 의사가 반영된 사람들을 올리는 등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디테일을 들어가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 요소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번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이나 어떤 뭐 학술 행사를 하든지 어떤 절차적으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마련해서 제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의 요구사항 정도는 1번, 3번 자체가 배치되는 과정으로 이 정도로 요구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교수님들이나 최동호 선생님 아무나 답변해 주셨습니다. 유병철 기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고요. 현행대로 유지하라 이거는 24조 8항 바꾸지 마라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포럼 우리 이 연대한 오늘 단체가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 저희도 이번 기재백이 급하게 마련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음 포럼 개최해서 지역체육회장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들을 주제로 내걸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내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바로 정말 문제가 많았죠. 근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체육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 시각으로 뭐냐 하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허위로 작성됐으면 나라 뒤집어졌겠죠.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뭐 조선시대 백골 첨정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없는 사람이든 집어넣고 만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인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면 나라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대한체육회장 선거 220여 명 정도가 없는 사람 허위로 만들어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됐죠. 이거 그때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 걸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뭐 이 선거인 허위로 올라온 게 양측에 뭐 유리하게 어느 측에 유리하다고 작용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선자 유효로 가자 이렇게 가버렸죠. 체육은 뭐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인문학에서는 이런 걸 보고 개지랄 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유병철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좀 디테일한 제도적 보완 사항들은 저희 포럼에서 계속 포럼을 개최해서 모아 나가서 문체 모아 체육회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 앞에 선생님들 하실 말씀 아까 많으셨잖아요. 예. 앞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저는 짧게 한번 그냥 30분 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고맙기도 하고요. 이분들께 야마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쓰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야마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규정 계속 추진하려고 변경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기흥 회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에 동의하시는 모든 체육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대한체육계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둘, 대한체육회는 정관 24조 8항 90일 전 사태에 90일 전 직무정지 변경을 시도를 중지하라. 셋,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해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추천하라. 넷, 문화관광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우리에게 작은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